환경부가 수백억 원을 들여 익산 왕궁축산단지에 축사를 매입했지만 정작 사육조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각종 연구소가 밀집된 정읍 첨단과학연구단지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방사선 이용에 관련된 연구기관이 모여들고 있어 제2의 대덕 연구단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제유적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백제유적 지구의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익산 왕궁축산단지는 새만금의 대표적인 오염원입니다. 정부가 아예 축사를 사들여 폐쇄하겠다며 지난 5년간 800억 원가량을 투입했다는데 별로 나아진 게 없습니다. 축사 주변 땅까지 사들이는데 돈이 들면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겁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올 연말 예정대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호의 주된 오염원이자 악취의 근원으로 지목돼 온 익산 왕궁의 한센인 축산단지. 환경부는 축산단지 면적의 80%인 30만 6천 제곱미터를 매입해 단지를 아예 철거하기로 하고 지난 5년 동안 790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연말로 종료되는데 돼지 사육 농가는 기대만큼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돈사뿐만 아니라 인근 밭이나 유휴지 등을 대거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축사협회 땅 조금씩 있는 거 매입 안 해주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안 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안 사도 그 인근에 농가협회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매입을 한 걸로. 돈사만 놓고 볼 때 지금까지 사들인 것은 전체의 절반 수준. 이렇다 보니 돼지 6만 마리가 여전히 분뇨를 내뿜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 수백억 원이 투입됐지만 엉뚱한 땅을 사들인 꼴입니다. 최근 돼지고기 값이 급등하면서 남아있는 돈사에서 밀식 사용이 진행되면 사업 시행 이전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마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남아있는 10만 제곱미터의 돈사 매입을 위해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적게 감축된 걸로 예상되지만은 우리가 내년도에 추가로 사업을 연장해서 150억 정도를 확보해서.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로 사업 기간이 종료돼 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입장. 정부의 왕궁 축사 매입 사업이 아무런 효과 없이 종료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밀려드는 연구소와 기업 때문에 부진한을 호소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읍의 첨단과학연구단지인데 벌써부터 제2의 대덕 연구단지로 성장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정읍에 있는 첨단 방사선 연구소. 산업용 또는 의료용 방사선 기기를 만들고 시험할 수 있는 연구센터 설치가 한창입니다. 방사선 기술과 반도체 기술, 바이오 공학 등을 융복합하는 연구센터가 벌써 15군데나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산업용이나 의료용 분야의 기술들을 한 곳에 집적해서요. 방사선 기기 분야라든가 여러 분야의 이제 산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민간기구인 방사선진흥협회도 CT 같은 의료기기에 정밀도 측정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성능평가와 인증 관련 센터도 구축하고 있어 명실공히 비발전 분야의 방사선 관련 기관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전라북도가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되면서 기술을 이전받기를 희망하는 굵직한 기업의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2개 기업에서 MOU를 체결했고요. 한 5개 정도가 금년 내 입주 계약을 체결할 걸로. 전기안전공사도 단지 내에 연수원을 신축하고 있고 고등과학원도 조만간 유치될 예정이어서 정주 여건 개선이 당면한 과제입니다. 정읍시는 첨단과학연구단지만으로는 밀려드는 연구소와 기업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부근에 제2첨단과학연구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어제 인천에서 정기회를 열고 정부가 4조 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겨 존폐 위기를 초래했다며 교부금 비율을 25.27%로 상향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문제를 지적하며 역사 왜곡을 처리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민주적 기획보도 지금까지 9차례에 걸쳐 일본 고대 국가 형성에 직접 영향을 끼칠 만큼 뛰어난 백제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일본의 자부심이자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은 사례도 직접 확인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우리의 남은 과제를 짚어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0년 전 동아시아 문화교류의 중심이었던 백제가 세계인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올해, 전라북도는 순차적인 발전 계획을 세웠습니다. 38개의 사업, 한 7천억 원치의 그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그 계획을 세워서. 하지만 전문가들은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내실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여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욕구, 다시 말하면 지적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 그 대안은 역시 유적을 10분 활용한 컨텐츠 개발입니다. 무궁무진한 백제 유적을 하나로 묶어 관광객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겁니다. 백제와 관련된 유적지가 너무 많은데 이것은 또 별개화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 이런 것들을 다 모아내는 어떤 큰 틀의 어떤 논의 구도를. 우리 지역의 백제 유적을 우리부터 제대로 알고 또 미래 세대에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또한 민관, 학이 함께하는 전담기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기도 했습니다. 백제 유적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과 해법은 전주 MBC 시사토론을 통해 더욱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시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23명으로 천년전주 둘레길 다울마당을 출범하고 역사와 문화 등의 스토리가 곁들여진 둘레길 조성을 위한 마을별 동유래 등 인문 생태자원을 조사합니다. 또한 전주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조성된 10개의 둘레길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식품연구원의 임직원과 가족 82명을 상대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혁신도시와 군산, 부안, 익산, 완주 등지를 소개하는 탐방 행사를 엽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3천여 명의 가족 방문을 유도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4%의 가족 동반 이주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관문이라면 대표적으로 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전주시가 좋은 첫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는데 정작 이런 중요한 시설 개선이 빠져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590만 명. 전주시는 10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첫인상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과 터미널,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을 전통문화도시 이미지에 맞게 단장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주를 찾는 외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보다 멋스러운 전주를 보여주기 위해서 첫인상 프로젝트를. 이를 위해 철도 여행객들이 맨 처음 마주하는 전주역 앞의 백조로는 차로를 줄이고 인도를 넓혀 도시 숲이 우거진 생태거리로 조성됩니다. 고속도로 전주 나들목 진출입로와 시 경계에는 연돌 등 전주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세우고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 터미널은 해랑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로 건물을 지어 내년에 완공하는 고속터미널과 달리 낡고 비좁은 시외버스 터미널은 아직 신축 계획이 없습니다. 화장실도 더 늘렸으면 좋겠고 많이 넓고 좀 이렇게 새롭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회랑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지 미지수입니다. 시외버스 터미널은 연간 280만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10년 전 일부 개보수만 했을 뿐 그동안 불편한 편의시설 때문에 이용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당장 내놓은 대책은 화장실을 손보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7월 중 금융기관 가중 평균 금리를 기준으로 한 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1.57%로 전달에 비해 0.1%포인트 떨어져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대출금리는 연 3.43%로 전달에 비해 0.0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등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법원 직원 53살 김모 씨에게 사법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8월에 추징금 350만 원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군산의 한 상가 건물의 등기 이전을 도와주는 대가로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350만 원을 받고 사무장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가운데 4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19회째를 맞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을 주제로 내일 개막합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올해 반딧불 축제에는 반딧불이 신비 탐사와 낙화놀이 등의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전주시 보건소는 백신 확보량 부족과 업체의 공급난으로 결핵 무료 예방접종이 다음 달 2일부터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결핵 예방접종은 일반 소아과의 유료 접종만 가능합니다. 임실군청 사격팀이 제35회 전국실업단 사격대회 여자 일반부 공기권총 단체전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종합사격장에서 지난 25일 개막한 전국실업단 사격대회는 내일 폐막합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